세상이 보인다, 진실이 보인다, 뉴스가 보인다. 이 시대의 뉴일람 내외 뉴스의 황호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 날로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모여서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 공동비전에는 한 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비전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자,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인 이 중요한 자리에 난데없이 정광훈 목사가 초를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연일 반정부 집회에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공식 환영의 자리를 망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이었죠. 오전 11시에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이 청와대 도착 후에 양국 국가가 연주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열하는 그 내내 시위대의 음악 소리라든가 마이크를 이용한 구호 소리 등이 환영식 장소인 대정원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죠. 범투보는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레 확성기의 소리를 높였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 소음이 외교 행사를 좀 망치고 있을 뿐더러 외교적 결례가 된다는 데에서 좀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앞서서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좀 우려를 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외교부를 통해서 관할이죠. 종로경찰서에 행사 협조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날 일찍 현장에 나가서 당부를 했으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한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매우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과연 그런 것이 좀 적절한 행동인지 좀 되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되레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이후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상 공식 방문에도 협조를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 하면서 좀 정중히 좀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광훈 목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광훈 목사는 철야 집회에서 외교 결례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에 있는 국립서울 맹학교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그 확성기 소리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맹학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맹학교는 학생들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딱딱 두들기면서 학교 인근을 좀 보행하고 있는데 집회 소음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도로 뛰어들 뻔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도 도로로 뛰어든다면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맹학교 학생들의 그 학생들은 얼마나 더 큰 위험에 처했을까요? 정말 심령감수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맹학교와 그 학부모는 그 호소문까지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제출을 했지만 정광훈 목사의 철야 집회는 전혀 개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확성기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5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시법을 보면 목적 자체가 집시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라고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법을 보면 확성기 기준이 주거지역이나 학교인 경우에는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 그리고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를 빼앗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을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지적에 전광훈 목사 측은 반성을 해야겠죠. 그러나
반성하거나 뭐 혹성기 소리를 줄이는 대신에 맹학교 단체로 찾아와, 그러니까 맹학교 단체로 찾아온 거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25일 YTN 라디오죠. 노형이의 출발 새 아침에 김경숙 서울맹학교 학부모 회장이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저희 학교 안내실에 어떤 일부 단체이신 분들 같은데 찾아와서 도대체 얼마나 이런 소리가 들리냐, 시끄럽냐, 여기에 기숙사 건물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으시면서 민원을 또 넣기만 해봐, 이렇게 해보라는 식의 약간 협박 비슷한 이쪽에 말을 하고 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시각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또 해코지라고 당한다면 생각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겠냐라면서 불안감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것이죠. 또 이 김경숙 회장은 이 지역에는 시각장애인 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쨌든 직장 생활도 좀 해야 하고 그 이동의 불편함을 많이 좀 주게 돼서 생계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번 빨리 이런 무분별한 집회를 당장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중히 부탁조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심울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의 그 외교적 무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회 내용 자체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뭐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 다른 나라 같으면 총격을 가해 죽였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듣고 있자고 하니까요, 제가 사실 좀 말이 꼬이는 것처럼 좀 열받는 상황인데, 아무튼 대통령을 뭐 총을 쏴 죽인다? 무슨 어린애들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국가 원수의 대통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까내리는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감히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사회에서는 분명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하고 있는 행동부터 좀 되돌아보고 느끼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도덕적인 소양도 갖추지 않고 그냥 오롯이 자신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는 이 정광훈 목사의 태도에서 저는 경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집회도 좋고 그들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요구도 좋습니다. 다만 나라 안의 일로 나라가 망신을 당하거나 혹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의 황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